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나요? 노후의 미덕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요즘 제 주변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.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. 퇴직금으로 뭘 할까?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? 그런데 며칠 전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하신 김 부장님을 만났습니다.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김 부장님은 퇴직하시자마자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. 주변에서 추천해준 고수익 투자처였죠. 하지만 결과는 퇴직금의 80%를 잃으셨다고 해요.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. 실제로 한국노후준비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4명이 퇴직 직후 투자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걸까요? 바로 서두름과 조급함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분들 중 100% 성공하신 특별한 노하우인데요. 첫 번째 방법은 72시간 룰입니다. 퇴직금이나 목돈을 받으시면 최소 72시간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은퇴 직후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, 줄어든 수입, 달라진 일상이 불안감을 키우죠. 이때 들어오는 투자 제안이나 사업 제안이 유독 달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. 실제로 제가 만난 박 과장님의 경우를 보시면 퇴직하시고 이틀 만에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제안받으셨어요. 연 수익률 15%를 보장한다는 말에 솔깃하셨죠. 하지만 72시간 룰을 적용하시고 나서 냉정하게 살펴보니 계약서에 숨겨진 위험 조항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투자를 포기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가 금융감독원 지속감시 대상이었더라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신호등 분배법입니다. 퇴직금을 빨간불, 노란불, 초록불 3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. 빨간불 구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생활비용입니다. 최소 2년치 생활비를 따로 보관하세요.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. 노란불 구간은 중기 투자를 위한 자금입니다.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하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은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최근에 만난 이 사장님은 노란불 구간을 이렇게 관리하셨어요. 전체 퇴직금의 30%를 노란불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3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. 국채나 우량회사채 40%, 안정적인 배당주 30%, 그리고 소액의 부동산 조합 투자 30%로요. 초록불 구간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하는가입니다. 최근 만난 한 은퇴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. 평생 모은 돈을 프랜차이즈 창업에 올인하셨다가 1년 만에 가게를 처분하시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.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자의 73%가 창업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.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비용이 높은데 비해 수익은 기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죠. 그렇다면 초록불 구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 초록불 구간의 성공 사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단계적 접근이에요. 정년 퇴직 후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 중이신 최 부장님의 사례를 보시죠. 처음부터 카페를 차리신 게 아닙니다. 퇴직 전부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주말마다 친구의 카페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으셨어요.
그리고 초록불 구간의 20%만으로 소규모 카페를 시작하셨죠. 혹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자. 이게 최 부장님의 철학이었습니다. 실제로 첫 3개월은 적자였어요. 하지만 빨간불, 노란불 구간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, 지금은 월 순수익 4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. 반면에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어요. 30년 넘게 은행에 다니신 정 지점장님은 퇴직금 전액으로 프리미엄 커피숍을 차리셨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으셨습니다. 은행에서 장사 경험까지 어디서 배웠겠어요?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렸던 게 실수였죠. 정 지점장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초록불 구간 투자의 황금률은 13법칙입니다. 시간, 자금, 체력을 각각 13씩 투자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3억이고 초록불 구간이 9천만 원이라면 첫 투자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나머지는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두세요. 실제로 제가 만난 김 이사님은 이 법칙을 철저히 지키셨어요. 퇴직 후 식당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첫 3개월은 시밀러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쌓으셨고, 다음 3개월은 가게 알아보기와 시장 조사에 집중하셨습니다. 무작정 시작했다면 절대 성공 못했을 거예요.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, 식재료 원가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, 이런 걸 먼저 배우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.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. 연금저축도 매달 꾸준히 붙는 것처럼 사업이나 투자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? 단계적 투자의 핵심은 6개월 준비, 6개월 시험, 1년 성장 전략입니다. 먼저 준비 기간 6개월. 이 시기에는 관심 분야의 현장 경험을 쌓으세요. 특히 주목할 건 프로 관점입니다. 최근 성공하신 영업부 출신 박 차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. 취미로 하던 원예를 창업으로 연결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취미와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. 실제로 박 차장님은 화훼 도매상에서 새벽 3시 경매를 6개월간 참관하셨습니다. 꽃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, 날씨와 계절에 따라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, 실제 마진은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분석하셨죠. 그 다음 시험 기간 6개월. 이때는 초기 자본의 30%만 투자하세요. 박 차장님의 경우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해서 실제 고객 반응과 수익성을 테스트하셨습니다. 초반에는 적자였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. 큰 돈을 투자했다면 망했을 실수들을 작게 배울 수 있었거든요. 마지막 성장 기간 1년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핵심 시기입니다.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조급한 확장입니다. 작년에 만난 이 사장님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. 소규모로 시작한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죠.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손님들이 자꾸 크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기존 가게 옆 상가까지 임대해서 확장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. 인건비와 임대료는 2배로 늘었지만 매출은 30%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. 결국 원래 크기로 다시 줄이고 나서야 안정을 찾으셨죠. 반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. 퇴직 후 건강식품점을 시작하신 정 부장님은 달랐어요. 첫 1년 동안은 매장 확장 대신 단골 관리에 집중하셨습니다. 하루 매출보다 월 매출을 보자. 월 매출보다 분기 매출을 보자.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. 그 결과 지금은
정 부장님의 건강식품점은 현재 3호점까지 확장했습니다. 더 중요한 건 세 지점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죠. 비결은 고객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. 엑셀로 고객 구매 패턴을 꾸준히 기록했어요. 언제, 어떤 제품을, 누가 구매하는지. 이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이 됐죠. 실제로 정 부장님은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절별 선물 세트를 미리 준비하고 단골 고객의 구매 주기에 맞춰 홍보를 진행하셨습니다.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. 정 부장님이 처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. 성장 기간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아낸 노하우죠. 사업은 마라톤입니다. 첫 1년은 완주를 위한 페이스 조절이에요. 이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년 차에 집중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볼까요?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고정비 관리입니다. 정 부장님은 매출의 30% 이상을 고정비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어요. 임대료, 인건비, 관리비. 이 3가지만 잘 관리해도 폐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충성 고객 확보입니다. 신규 고객 1명 얻는 것보다 단골 1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. 정 부장님은 매출의 5%를 고객 관리에 투자하셨습니다. 생일 축하 문자, 제품 사용 후기 관리, 정기 구매 혜택. 작은 정성이 큰 신뢰로 이어졌죠. 세 번째는 트렌드 대응력입니다. 은퇴 사업의 가장 큰 위험은 시장 변화를 못 잇는 거예요. 정 부장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업계 뉴스를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경쟁 업체를 방문하셨습니다. 나이 들수록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. 하지만 사업은 변화와의 동행입니다.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년간 정 부장님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. 더 중요한 건 순이익률 15%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.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죠. 하지만 최소한 후회는 없습니다.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진행했거든요.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자금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. 72시간 룰로 충동적인 결정 피하기, 신호등 분배법으로 자금 안전하게 관리하기, 6612 전략으로 단계적 성장 이루기.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. 은퇴 후의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. 완주할 수 있는 페이스를 찾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후회 없는 행복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. 노후의 미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